일 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사망하셨다는 소문 그런 얘기 듣고 이게 약간 우울해하시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좀 변화가 좀 있는 분들이 그 현직 의사는 도대체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바 있어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신 분이 있을 거고 뭐 나는 뭐 아직 죽을 나이도 안 됐고 나는 지금 나 하루 살기도 너무 바빠. 내 지금 나 자신하고 가족을 지금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죽음을 생각해?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일단은 의사가 보는 죽음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출생을 하잖아요. 출생하면서 언제까지 성장을 하느냐? 20살까지. 25세까지로 대충 봅니다. 25살까지요. 그러니까 출생해서 25세까지는 계속 세포가 분열하면서 성숙해가면서 면역 반응도 생기고 모든 게 다 발전하는 쪽으로 가는 게 25세까지라고 대충 보시면 돼요. 25살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살이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몸매하고 20세 보통 성장은 뭐 고등학교 초반이면 키가 다 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20살이 됐는데 돼서 옆으로 또 벌어집니다. 성장이. 어깨가 커지고 골반도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이 한 25세까지라고 대충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호르몬 이 외형상의 구조뿐만 아니라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부신 호르몬 이 모든 우리 몸을 조절하는 신경계나 호르몬이 25세가 정점으로 피크를 이룬다. 25세. 그러면 25세부터는 내리막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25세 이후로는 이제 죽는 건가요? 그렇죠. 25세부터는 하루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 딱 보세요. 50세가 갱년기라 그러잖아요. 예. 그 25년 동안 성장을 하고 25년 동안 하락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50살에 그러니까 50세가 되면 그 25세 때 에너지나 모든 성능이 30%밖에 안 남는다. 아이고. 그러면 요 나머지 50세 30% 남은 이 예. 에너지 갖고 60, 80, 90, 100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으시고. 나이가 들면은 무리하지 말라 그러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50 전엔 잘 안 죽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거예요. 25세까지 올라갔다가 50세까지는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30%까지 남아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은 50%도 남아 있을 거고.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50 갱년기가 지나면 이 호르몬 기능은 근력은 남아 있을 수 있어도 신경계나 호르몬 같은 경우는 다 떨어져요. 거의 다 거기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50세가 만약에 호르몬 수치가 20대가 나오는 사람은 그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맨날 하는 얘기고 오늘은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니까. 예. 그러면 이 50세에서 나머지 그래서 우리가 50세 이후에 40대처럼 너무 과로하지 말라 하잖아요, 제가. 내 마음은 젊지만 몸은 이렇게 변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난번에 했지만 건강검진에서 이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50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마치 40, 30인 줄 안다는 거지. 그러면 과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대에 과로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질병도 많이 발생을 하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의학적인 설명하고 철학적인 설명을 한번 같이 곁들여 볼게요. 인생이라는 게, 삶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우주에 빅뱅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 저도 본 적도 없고 아마 아무도 본 적도 없지만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무의 세계에서 어떤 큰 에너지와 음의 에너지와 양의 에너지가 막 서로 맞대고 있다가 폭발을 하면서 이제 뭔가 팡 하고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쫙 전 우주의 별똥부터 해갖고 모든 우주 행성이 갈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무에서 터져 나오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형태를 이뤄나가. 그럼 예를 들어 지구가 형성됐다 칩시다. 그러면 지구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망가지는 쪽으로 간다 이거죠. 네. 정점 이후에. 모든 자연의 법칙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나무로 책상을 만들었어요. 책상을 만들 때까지는 뭐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3일 걸리든 뚝딱뚝딱 하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 책상이 완결이 됐다. 네. 그럼 이게 25세다 칩시다 우리 사람하고. 이 순간부터 얘는 서서히 이 나무의 이 그렇죠, 이제. 성분이 다 이제 얘도 이제 노화되죠. 변화되면서 네. 변형이 일어나죠. 변형이 일어나고 금득하고 부러지고 하는 게 인생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거를 철학적 용어로 하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해요. 아. 엔트로피라는 건 무질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25세까지는 질서 정연하게 우리가 엄마, 아버지, 부모 밑에서 자라서 교육받고 차차차 스케줄대로 나갔잖아요. 예? 예. 25세부터는 어떻게 돼요? 각자 지 맘대로 가잖아. 네. 예? 공부하고 싶은 놈 공부, 운동할 사람 운동할 사람, 네. 예술할 사람 다 가잖아요. 네. 흩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져, 그다음부터는. 음. 그러니까 25세까지는 쫙 태계적으로 가다가 그 엔트로피의 증가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삶도 전부 다 갈라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죽음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 자연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연스럽다. 우리가 좀 재밌는 얘기 할게요.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울죠. 울면서 뭐 달라 그래요? 뭐. 먹겠다 그런다고. 아, 예. 애 태어나면 맨 먼저 주는 게 젖 먹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애 똥 싸는 거 받아주고 오줌 싸는 거 받아주고. 네네네. 예? 그의 연장선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죽으면 뭐예요? 먹지를 못하는 거지. 네. 생리적 배출도 못하죠. 그렇죠. 예? 못 먹고 못 예. 사고. 잠자는 거? 살아있는 사람은 자다가 깨지만 죽은 사람은 못 깨는 거예요. 그 차이가 요 세 가지로 삶이냐 죽음을 가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의학적인 설명과 철학적인 설명을 지금 과학적인 설명을 세 가지를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의학적인 거는 25세까지 성장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서 계속 망가지는 이제 인생을 가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의학적인 거와 물리적인 법칙을 설명한 거고, 철학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무에서 유가 생긴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떨어진다는 거죠. 다시 무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무에서 태어났다가 유의 어떤 형태를 잃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무로 다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어저께 지금 날이 좀 흐리지만 어저께 낮에 진료실에서 해가 쨍 뜨는데 벚꽃이 만개를 한 거예요. 점심 먹기 전에 10시에 봤는데 벚꽃이 쪼쪼쪼 피려 하다가 한 2시간 사이에 점심을 먹고 쳐다보니까 만개가 된 거예요. 쟤네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의 세계에서 겨울 내내 웅크리고 있다가 조금씩 싹이 트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최고의 봉우를 피웠단 말이죠. 그게 제 인생의 25세예요. 나무도. 네. 그럼 쟤는 이제 내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시 무의 세계로 간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뭐 갑작스럽게 누차 얘기하지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갑자기 무슨 몇 달 안 남았다는 그런 네.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그런 설명을 듣는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라든가 당황스러움이 좀 덜한데 그런 걸 생각 안 하던 사람이 만약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쓰러지거나 당황스러워요. 그 예를 들어서 매주 나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뭐 만남을 하고 같이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데미지가 많이 와요. 근데 죽음을 미리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 나름이죠. 네. 항상 죽음에 대해서 지금 저같이 지금 예전 무에서 유가 되고 유에서 무가 된다는 걸, 이 순환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라는 거죠. 결국은 삶은 25세를 정점으로 해서부터 나는 이제 죽음으로 간다는, 무의 세계로 간다는 거를 전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 무의 세계로 갈 때 어떻게 잘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응? 깨끗하게 가느냐, 다시 내가 왔던 무의 세계로 정말 깨끗한 몸을 갖고 가느냐, 아니면 진짜 병들어서 막 복수가 차고 막 고름이 차고 막 팅팅 붓고 그런 모습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진짜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처럼 뼈하고 피부만 남겨놓고 이
이 속세에서 받았던 모든 음식물이나 이걸 다 배출하고 깨끗한 그 뼈와 피부만 그거 갖고 땅으로 갈 거냐? 이건 사람의 본인의 선택이죠. 선택이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 노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의학적, 과학적, 철학적 얘기가 막 지금 섞여 나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갑자기 죽음 얘기가 나오니까 이 세 개가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의학적인 얘기만 하면 사실 의학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잘 안 하시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렇지. 의사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질병에 걸린 사람을 상대로만 하는 거지 그렇죠.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얘기하진 않아요. 의사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협소한 얘기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사실 불만인 사람이에요. 의사라면 병을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미리 예방해 줄 수 있는 걸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그 죽음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자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연적으로 25세까지 올라갔다가 50세가 30% 남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이 인명은 제천이라 그래서 저승사자가 언제 데려갈지 몰라요. 그래서 요게 염라대왕이 오더를 내려야 돼. 염라대왕이 오더를 내려야 저승사자가 와요. 예? 저승사자 마음대로 못 와. 오더를 받고 내려온단 말이야, 그게. 그게 이제 팔자고 운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자연사는 25세 정점으로도 서서히 이제 무의 세계로 가는 거고. 사고사는 사실 지금 우리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건 이제 사고사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건 예외를 하고 그건 진짜 그건 하늘의 뜻이니까. 그다음 질병사가 이제 있잖아요. 그 결국은 우리 이제 이런 닥터 밸런스에서는 질병을 예방하는 게 최고 목적이고.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그럼 25세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30에 병에 걸리냐, 40에 병에 걸리냐, 50에 병에 걸리냐, 60에 걸리냐, 70에 걸리냐.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사죠. 개인적인 얘기를 딱 하나만 하면 제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중국 태국권 수련을 하는데 거기에 92세 노 선생님이 여자분이 할머니시죠. 그분이 제 옆에 앉았어요. 딱 이러고 앉아서 3시간을 꼼짝도 안 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바닥에 앉아서 이제 간단한 이제 회식을 하는데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예? 그분은 30% 이상을 갖고 계신데요. 30% 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의 롤 모델이십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태국권은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68에 시작하셨대요. 늦게 시작하셨어요. 68에 태국권을 시작해서 지금 92세니까 24년 차죠. 태국권이 30% 이상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네요. 방법 중에 하나죠. 다음에는 다 그게 태국권이 다 그거 했다고 다 건강해지는 건 아니고 태국권도 사실 이런 동작이라는 건 이건 오늘 이렇게 말이 길어지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태국권은 나중에 한번 네네 그거는 이제 그 기본 자세부터.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결국은 죽음이란 거는 무에서 유로 갔다가 다시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포가 덜하다. 근데 이거를 이 사이클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으면 내 삶이 힘들어져요. 전 평생 살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많이 살것 힘들어진다고. 같아서.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힘들어져요. 어차피 나는 이제는 이쪽으로 가는 거나 해가 정점을 떠서 해가 지는 거랑 똑같다. 지구의 자전거 같다. 똑같다. 단지 이제 그 사이클이 우리가 60이냐 80이냐 100이냐는 개개인의 운명이고 가긴 가는데. 근데 정해진 거는 변치 않는 거는 25세를 정점으로 한다는 거죠. 늦게 가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이제 벌써 옛날이 됐어요.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제 안티에이징이라서 항노화 노화를 좀 어떻게 좀 저항해보자. 노화를 좀 늦춰보자. 예? 요새 최근에는 항노화란 말보다 어떤 노화 쓰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영노화라는 말을 씁니다. 젊어지자 이거야 이제. 그게 가능한가요? 거꾸로 가자. 그게 이제 요새 이제 줄기세포 얘기 나오고 자꾸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유전자가 이제 인공지능 대하여서 이제 유전자 배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윤리적인 지금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줄기세포 같은 것도 배양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몸에 못 넣게 하잖아요. 예? 네네네네. 그냥 뽑아서 줄기세포 추출해서 놓는 거는 돼도 배양해서 내가 그러면 배양하게끔 허락을 하게 되면 뭐 무슨 장기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갈아 끼면 돼. 또 그것도 사람도 복제할 수 있어요. 예? 돼지 복제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정말로 하려고 맘만 먹으면 한다는 거죠. 아, 이미 기술적 기반은 다 갖춰져. 다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질병에 걸리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아직은 건강하지만 내가 앞으로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저도 죽어보지 못했지만 저도 앞으로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지만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의 사이클이다. 사이클이다. 네. 너무 간단하다. 아침에 새까만 밤중에 해가 떴다가 새벽에 해가 떴다가 해가 중천에 떴다가 해가 지면 다시 어두워지듯이 24시간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를 우린 단지 60년 만에 볼 거냐 100년 만에 볼 거냐 그 차이뿐이지 자연의 법칙이고 모든 이 물리적인 이 형체를 가진 것들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단단한 형성을 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쪽으로 간다. 피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들어서 이해는 됐는데요. 예.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먹어야 될지 참. 이제 이런 자연의 법칙을 알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 예?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과거를 들여다봐야 돼요. 네, 과거. 내가 3년 전에 내 모습은 어땠나? 집에 가셔가지고 네. 사진 찍어놓은 앨범을 쭉 보세요. 아이고. 예? 내가 10살 때 어땠고, 20살 때 어땠고, 30살 때 어땠고, 아, 그래요? 한번 쭉 보세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아, 돼. 오. 되면 자극을 받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 이제 젊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나도 개인적으로 60 정도 되고 나니까 그걸 하게 되더라고. 10대 때 사진, 20대 때 사진, 30대 사진, 40대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 자극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요? 아,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이클이구나, 이게. 오는구나. 사이클이구나. 네네. 예? 예. 또 얘기하지만 건강검진에도 건강하다고 자기네가 젊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절대 아니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영원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어느 최고점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의 법칙에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모든 자연의 법칙은 다 그래. 이 생명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그렇고 이 형체도 그렇고 무형이든 유형이든 모든 게 자연의 법칙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아플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예. 어제 해가 쨍쨍한데 오늘 날이 흐리잖아. 예? 내일 또 천둥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